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치과 이창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증례는 상악 구치부가 양측 모두 소실된 환자에서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하고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그 상실 부위를 수복하는 그런 증례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환자는 44세의 여성 환자분인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잇몸 상태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상실된 치아도 있고요. 그리고 16번 치아 같은 경우는 이미 루트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 3도의 동요도를 보입니다. 그 밑에 있는 45번 치아도 브릿지의 그 앞쪽 지대치인데요. 이미 그 루트 에이펙스까지 리치 바깥으로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브릿지 자체의 동요도가 역시 3도입니다. 이 환자분의 교환면 사진과 파노라마 사진은 이와 같습니다. 앞서 보신 임상 사진에서도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 구치부는 이미 에이펙스를 넘어서까지 치조골 소실이 있고요. 하악도 구치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분은 물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작 시에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의 전신적인 상태에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고요. 하악의 경우에 그 삼전치가 소실된 부위에 플리퍼 형태의 어떤 템퍼러리 보철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환자분에 대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너무나 명확하게 발치를 해야 하는 호플리스한 치아들은 발치를 계획했고요. 그 외에 세모로 보이는 치아들은 예후가 좀 불분명한 그런 치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SRP, 스케일링 앤 루트 플래닝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다시 그 치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발거할 것인지를 평가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악 양측 구치부의 경우는 수직적인 골 증강술과 이후 임플란트 식립을 통해서 고정성 보철물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악 같은 경우는 환자분께서 비교적 젊은 여성이다 보니까 리무버블 타입의 보철물은 원치 않으셨고 결국 임플란트를 통한 고정성 보철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치료 비용의 문제와 또 예후가 불분명한 4개의 치아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명확한 치료의 계획은 조금 하악은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호플리스하다고 판단한 치아들을 모두 발거하고 2달이 경과했을 때 지금 파노라마의 모습입니다. 예상했듯이 상악의 양측 구치부는 심한 수직적인 골 소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경과를 봤을 때 25번 치아는 발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쪽 부분이 그나마 저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저작을 하시면서 25번과 35번이 좀 동요도가 점차 증가하는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악의 경우는 4개의 치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템퍼러리 RPD를 제작해서 끼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양측 구치부에 대한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했는데요. 한날에 양쪽을 같이 시행하진 않았고 한 3주 정도 간격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발치를 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으로 실제로 이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하기 2달 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치아를 발거하고 2달이 경과한 후에 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요. 발치하고 나서 치유된 상태의 사진이 없어서 이 사진을 대체하였습니다. 여기를 발치하고 이 발치화 부위가 조금 아문 뒤에 2달 동안 아문 뒤에 이제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했죠. 역시나 2달 전에 발치를 한 이 부위는 아직은 발치화의 형태로 좀 남아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을 시행해서 플랩이 어느 정도 당겨지는지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제노그라프트, 특히 여기서는 포사인 오리진의 제노그라프트를 사용했고요. 아무래도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이다 보니까 공간의 유지력을 좀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PRF를 함께 파티큘레이티드 그래프트 머티리얼과 섞어서 조금은 그 몰더블한 그런 형태의 본을 만들어서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사진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 사진에서 팔라탈 플랩의 두께는 한 이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이쪽 사진의 경우에 팔라탈 플랩의 두께는 조금 더 얇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디펙트 안으로, 다시 말하면 수직적으로 꺼져 있는 그 디펙트 속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그 소프트 티슈를 내면에서 제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내면 부분에 있는 소프트 티슈를 제거를 했고요. 그것을 제거했을 때 이와 같이